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진료를 하고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할 때 특히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진료 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갔다면 크게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꼭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 계시죠. 특히 엔도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 씹어서 이가 깨져서 오셨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하고 난 다음에 인접치 치아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측에 임플란트를 하고 좌측으로만 식사를 하셔서 좌측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다른 어떤 진료를 해야 될 때,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치료가 더 포함이 되면 어쨌든 환자분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더 부과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또는 통증이 더 증가하게 될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어. 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할 때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사항을 안내하거나 아니면 진료 이후에 뭔가 오늘의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역시도 상담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진료를 하기 전에 이 진료를 동의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또 뒤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는 회복이 잘 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무슨 그런 위험한 거 먹으면 안 되겠다. 아직은 네 아직은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앞에 치아는 사진상으로 괜찮아 보였는데 이 앞에 치아 좀 많이 힘들대요. 아마 요 치아 있을 때 염증으로 인해서 얘가 좀 손상받았나 봐요. 그런데다가 지금 씹는 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아가 지금 견디기가 좀 힘들어서 많이 흔들린다고 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식습관을 개선하지 않고 똑같이 먹어 만약에 그러면 이게 탈 확률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럼 이거 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빼야 되는 거 생기기 때문에 식사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부드러운 거 위주로 좀 드셔주시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야 이것도 좀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조금 드시는 게 나으실 것 같은데 또 좀 염려되는 건 왼쪽이 끝치아도 임플란트 치아다 보니까 혹시나 나사가 풀리거나 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오셔야 돼.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껌 씹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안 씹으셔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아니면 이제 김치 이렇게 길게 찢어서 이제 먹는다든지 특히 저희 지금 기다리는 동안 김장철이 다가올 것 같거든요. 김장 때 이제 네 김치 길게 해서 먹는 거 야채를 크게 먹는 게 좋진 않거든요 치아에. 네, 그런다든지 하는 건 좀 피해 주시고 좀 잘게 썰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익힌 걸 드신다든지 아니면 두부, 생선살, 계란찜, 계란말이 이런 것처럼 좀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드셔야 할 것 같아요. 먹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요리가 세서 내가 지금 내가 다 식당에서 내가 돈마다 다 먹는데. 아 그래요? 네. 대가리가 우리 맛있어. 근데 언니 대가리보다 그거 많이 씹어야 되잖아. 대가리 말고 생선 등살 같은 거 드셔야 돼. 대가리는 한테 내가 다 먹었어. 이제 생선 등살 좀 드셔주세요. 뭔가 뽀독뽀독 씹는 거는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신 거니까 이 요치아 조금 오래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어머니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아, 제가 오늘 옷에 마이크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막 이리저리 해보다가 영 불편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화면에 괜찮을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주의사항을 얘기할 때 특히 뭐 엔도를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식사의 조심성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세요? 오늘 오른쪽에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혹은 오늘 오른쪽에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식사는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까지만 얘기하시진 않나요? 혹은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거는 피하세요. 혹시 잘못 드시다가 깨지면 뭐 이를 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더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뭘까요? 아마 영상에서 힌트를 얻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바로 환자가 얘기하는 것과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드러운 음식, 딱딱하고 질긴 것에 대한 개념과 환자가 생각하는 딱딱하고 질긴 거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딱딱하거나 질긴 걸 피해주세요 라고 할 땐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가 있을 거잖아요. 야채류도 질겨요. 그러니까 야채류도 안 돼요. 땅콩, 호두 이런 견과류로 만든 반찬도 딱딱해요.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건 두부, 생선살, 뭐 참치캔에 들어있는 것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계란찜이 좋아요. 계란말이가 좋아요.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환자분들이 문제가 생겨서 오셨을 때 혹시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나 그렇게 뭐 딱딱하거나 질긴 거 안 먹었어. 바게트 빵 먹었는데 이가 불편해. 근데 바게트 빵이 어때요? 딱딱하거든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할머니는 생선 대응아리를 자주 드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역시도 내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딱딱한 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에 그 생선 대응아리 그거는 딱딱한 음식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에게 뭔가 고지할 때는 그냥 일률적인 반응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환자분의 치아의 상태 그리고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교합력 여러 가지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좋으세요. 딱딱하고 질긴 거에 대한 개념이 모든 환자분이 다르다는 거. 환자분들은 김치는 그리고 뭐 총각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딱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던 음식들. 근데 김치도 저 같은 경우는 김치 드시고 싶으면 생김치는 웬만하면 안 되는데 생김치를 꼭 드셔야 된다면 쫑쫑쫑쫑 잘게 썰어서 드세요. 길게 해서 드시면 질긴 음식에 속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혹은 김치찌개에 있는 익힌 김치를 드세요. 생쌈을 싸서 드시는 건 안 돼요 라는 얘기들을 드려요. 근데 모든 환자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보고 고려해서 조금 안내사항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환자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는 이런 주의사항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얘기를 할 때는 꼭 구체적인 대안을, 구체적인 사항을, 구체적인 예시를 환자분에게 얘기해 줘야 된다. 내 기준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의 상담에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찍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과 관심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상담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로 또 찾아올게요. 혹시 이럴 때 상담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환자분들 사이에서 상담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언제나 마음을 나누는 진한 상담하는 그런 상꼬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요. 안녕.